네, 비대위란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이죠. 비상한 상황에서 그 비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하고 탈바꿈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비대위까지 이르게 된 정치적 상황은 누가 만들었는가? 1. 윤석열, 2. 김건희, 3.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했어야 할 이야기는 1. 대통령과의 올바른 당정 관계, 2. 김건희 특검, 3. 이준석, 유승민 등을 어떻게 포용해서 국민의힘을 총선 승리로 이끌지였는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난에 몰두했죠.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인가? 사실은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직원도 못하는 겁쟁이가 잘난 체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의혹이 확신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둘 방법은 김건희 특검 수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당정 관계를 혁신하는 것뿐.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쇼. 국민들은 쇼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전혜영 교수,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잘 짚었나요? 오프닝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럼 제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예, 처음 나온 자리라서 예, 매서운 말은 삼가하겠다. 근데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있잖아요. 저는 방송쟁이로 방송기자로 28년을 살았기 때문에 편집은 이 뺄셈의 이야기거든요. 네. 뺄셈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쵸. 편집이 좋은 편집인지 나쁜 편집인지 좋은 다큐 나쁜 다큐가 딱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정치는 덧셈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해야 될 말은 다 빼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말은 계속 한다. 이거는 좀 식상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도 조금 만약에 이 똑같은 말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가령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했다면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 지금처럼 그대로 받아썼을까? 뭐 운동권 뭐 공격하고 결국은 남 탓한 거 아니에요. 야당 탓, 손가락질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비대위를 하면서 자기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대통령 탓, 한동훈 탓, 김건희 탓 이렇게 탓 이렇게 하면 언론은 또 어떻게 공격했을까, 비판했을까? 언론의 기준은 과연 뭘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받아만 썼어.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또 쏙 들어갔어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표 시절에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새누리당이 선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박근혜 대표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싸우고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여당 내 야당 역할인데 과연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어제 첫날은 사실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또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젊고 인지도는 높은데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좋은 모습만 봤지 사실 그렇게 나쁜 모습을 아직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호감도 조사를 하면 비호감도가 높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하지 못하고 쓴소리하지 못하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지율은 단기적으로 올랐던 게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언론을 하면서 많은 연설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조잡한 연설문은 참 보기 드문 조잡한 연설문이다. 워딩이.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거든요. 야당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집권 세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는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언론에서 말하는 좋은 말만 다 따다 쓰고 대부분의 내용을
야당 비난에 할을 했다란 말이에요. 음. 사실은 제가 기자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파란을 일으켰던 또 보수 정치인의 연설문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의 반성이라던가 뭐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이른바 상대 정당이 세웠던 좋은 점도 우리는 안고 가야 된다라는 문제지. 그 보수 세력이 왜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지탄받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성과 비전과 혁신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을 때 감동을 주는 건데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까지 국정이 잘못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마치 야당 탓이냐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공감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받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것도 자꾸 총선련 압법이라고 하는데 민심과 맞지가 않잖아요. 네. 연설문도 조잡하고 하는 발언도 민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첫발부터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역대급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연설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죠. 다른 날도 아닌 3.1절 날 일본은 파트너다라고 해서 그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라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이 연설문과 맞먹을 정도의 참으로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평론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연설하는 내용을 듣고 아, 윤석열 대통령의 본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아바타다 이런 말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뭐 2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건 본체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술을 안 먹는 것 정도다. 그러니까 뭐 논알콜 윤석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처칠 연설을 인용했다. 지금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막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싸우겠다, 경기에서 싸우겠다, 어디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열한 게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처칠 연설 육성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예.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나치에 맞서가지고 산에서 싸우겠다, 강에서 싸우겠다, 뭐 바다에서 싸우겠다, 뭐 해안에서 싸우겠다 이라고 나열하는 게 나와요. 그게 구조가 처칠 연설하고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뭐 공포는 반응이고 뭐 용기는 결심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처칠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처칠 연설의 인용이다라는 건데 그럼 코드가 어쨌든 처칠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칠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첫 번째 시정 연설에서 처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숙제를 내준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하철에 가서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뇌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이준석이 시키는데 내가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역사 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언론 통해서 한 얘기가 다키스타워라는 처칠이 나온 영화를 보면은 처칠이 지하철 타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갖고 내가 뭔가 전쟁에서 승부를 봐야겠어라고 하는 결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에서 영감을 얻어갖고 내가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칠 코드를 또 공유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그것까지 따라했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이 들어서 아 이게 원래 본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화법을 보면은 역사를 독점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 작전,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넥타이 부대 1987년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역사가 됐다 이렇게 불멸의 역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코드가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그다음에 87년도 민주화 항쟁 이런 게 다 하나의 역사인 거고 요 하나의 역사에 들어가지 않는 세력이 지금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운동권 또는 뭐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요거랑 별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전두광을 옹호했던 세력은 누구야?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요 화법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역사관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예. 대선 이제 진출하기 전에 대선 후보로 가기 전부터 얘기했던 스토리랑 아주 유사한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모순을 민주당의 그 구조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여기다 우겨넣는 것도 똑같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편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 거. 우리 편 모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국민들의 합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퉁치는 거. 요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편은 감싸고 모든 것은 민주당 탓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이 언론이 많이 기대했던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이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가지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의힘을 새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약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어떤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좀 첫발부터 실패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사실 보수 언론들 사설을 쭉 보면 하나도 우호적인 사설이 없습니다. 보수 언론마저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의 사설들을 다 배치해 놨거든요. 예.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태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는 실패한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딩도 비슷해요. 대선 전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무식한 뭐 삼류,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운동권 공격, 386 공격, 민주당 공격을 뭉뚱그리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운동권, 개딸 전체주의,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가 윤석열 후보와 똑같은 지금 스탠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러다가 나라 망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야당이 끼어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또 하나가 외교잖아요. 예. 그럼 이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물가가 치솟고 고금리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게 야당의 탓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외교. 이 야당이 끼어들 틈이 참 없는 부분이거든요. 외교에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와중에 가서 명품 쇼핑 논란 일어나고 이것도 야당 탓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온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당의 얘기도 안 듣고 거의 뭐 독재 수준으로 강서구청장 총선 보궐선거 과정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폭망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것도 야당 탓입니까? 야당에서 그분 공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어났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의 지점들이 이미 다 숫자로 드러나고 있고, 야당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은 전혀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안 보는 건지, 저는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너무 실력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